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아침엔 매일경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일면 기사모입니다.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국민연금 동의인가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정부는 확정된 거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조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옆에 보겠습니다. 91만 원 대 157만 원. 91만 원은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고요. 157만 원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입니다. 급여 비슷한 회사원과 공무원이 30년 후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까 2배, 91 대 157도 차이가 이렇게 난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적자를 보면요, 세금을 투입해서 보존해 줍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지적했네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어제 고위급 회담 열려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얘기도 좀 했네요. 관계 개선 장애물 제거하라. 이렇게 우리 측에 요구를 했답니다. 후속 기사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남북 평양회담, 그런데 날짜가 빈칸이다. 9월로만 돼 있습니다. 연막탄 뿌린 북한. 내달 3차 정상회담에 합의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리성권 북한 측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되면 일정 난항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만 표시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덮친 터키 쇼크. 코스피가 어제 1.5% 하락했습니다. 터키와 미국 요즘에 분위기 심상치 않죠? 미국 제재로 터키 리라화가 폭락한 탓에 아시아 증시가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을 전하겠는데요.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내렸고요. 그래서 신흥국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 덩치 큰 나라들끼리 한번 싸우니까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자, 지금까지 일면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법률지원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냐 약간 숨이 찹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본격적인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면에서 2건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확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는요, 보도문 남과 북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9월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측 리성권 통전부장은요, 날짜 돼 있다라고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돼 있는데 그럼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조명근 통일장관은요, 협의해야 한다고 또 해서 약간의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9.9절, 북한의 정권 기념일이거든요.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9.9절 앞뒤 밀당하다, 회기를 미룬 듯 이런 추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날짜를 못 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가을에서 9월 중 개최로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과 북 빽빽한 국정 일정, 그리고 북한 경협 이행 압박 카드 분석도, 그러니까 북한이 경협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는 그 취지로 날짜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해석인데요.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북측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협 사업의 이행을 정상회담 개최와 연동시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를 주지 않은 것은 남측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분석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옆에 기사도 보죠. 일단요, 청와대 9월 초 회담 어렵다. 북한은요, 9.9절 그리고 9월 18일 유엔 총회 사이가 유력하다. 요거 추정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요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9월 달력을요,
여기서 지금 뭐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9월 9일은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앞뒤로 정상회담 하기가 애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11일서부터 13일은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둘 다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이 날짜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은 유엔 총회 개막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중에선 추석 연휴가 또 있어서 딱히 보면 9월에 정상회담 날짜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날짜를 또 확정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추정도 하게 합니다. 윤경호 논설위원님, 어제 뭐 정상회담을 펴기서 하기는 했지만 날짜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과 글쎄요 분석이라고 할지 아니면 추정, 억측이라 할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택일과 의제 두 개에서 양측이 사실은 의견 접근을 못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9월 9일은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9월 9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오면 예. 구구절 경축이라고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9월 9일에 임박한 날짜보다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그래서 당초에 루머 차원이었지만 8월 말 추진설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고위급 회담 전만 해도 8월 말 9월 초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돌았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9일에 임박한 날짜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9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우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참석을 할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추석 언저리의 일정을 얘기했습니다만 유엔 총회 각국 정상의 연설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5일이에요. 북한을 대표해서는 현재는 이용호 외무상이 하기로 돼 있지만 9월 29일입니다. 이 세 날짜에 임박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9월 29일에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서 연설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일부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유엔 총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종전선언을 끌어내자.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기대했던 좋은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나 현재 전혀 실질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남북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택일과 의제. 의제에서는 지금 잠깐 기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과 북 간에 할 수 있는 경협, 뭐 예를 들어서 철도와 도로 건설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북한은 빨리 하자 이런 거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담보를 잡고 이를테면 비핵화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이행을 잡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어제는 사실 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의 리성관 남쪽의 조명균 장관이 같이 회담을 했지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마쿠에서 아마 별도의 채널이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뭔가 경협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돈 안 드는 공동조사 이런 것만 왜 하냐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지금 엄연히 유엔 제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풀리지 않으면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거든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측의 지금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고위급 회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은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주 친구가 됐구나. 서로의 뜻을 고수르지 못할 지경에 이치해 있는 거 보고 막역지가 된단 말입니다. 어린애. 북한함이 서로 뜻과 지향점이 달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고수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배 타면 마음이 같아진다. 좀 더 정리된 소리는 뭐냐면 한 배를 타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예, 잘 됐습니다. 그 대북 제재 해제 전에는 저희 경제 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에 물어봐야 됩니다. 리성권 통전부장의 지금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날짜가 다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뭔가 날짜가 이제 정해진 건데 다만 발표를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의미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마음에 정해놨다는 얘기겠죠. 북측이 원하는 날짜를 마음에 우리는 정해놨는데. 원하고 저쪽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9월 그 구구절 이전에 하기를 본인들은 바랬을 텐데 네. 어쨌든 남한의 일정도 그렇고 북측 사정에 마냥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북한이 같고요. 만약에 9.9절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했다면 그 의미는 9.9절 때 조금 어떤 모양새 이런 건가요? 일단 그 북한의 주민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 일단 남측과의 이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점차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경협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이제 삶에도 어쨌든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좀 심어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구구절을 우리가 뭐 경축 특사 사절단처럼 이렇게 가보는 모습은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우리 수밖에 없었을 국내적으로 것으로 아마 또 보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이 날짜 문제 사실은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날에는요 장소와 시기와 그다음에 대표당 구성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장소만 결정되고 시기와 대표당 구성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뭐 결정된 게 본인이 원한 만큼 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것 예. 같아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일단은 그 뭐 9월 9일 전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기 뭐 달력에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울 거라고 국제 생각을 행사가 합니다. 참 9월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예. 그 트럼프하고 이제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예.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예. 좀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뭐 유엔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대통령 입장으로서 예. 그렇고 또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뭐 그 중간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9월에 있을 거면 있다면 그 중간에 꼭 열흘 남짓 아니면 한 일주일 남짓 그 안에 있을 거기 날짜로 보면 때문에 9월 11일서부터 9월 17일까지 정도밖에 날짜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또 3일간의 동방경제포럼이 잡혀 있어서 러시아를 안 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은 예. 뭐 저희가 참석을 한 게 얼마 되지도 않고요. 예. 러시아 경제 포럼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가도 전 된다고 생각을 푸틴 하는데 대통령이 초대하는데 안 가면 또 이 러시아가 또 섭섭해하면 이게 또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서. 뭐 글쎄요. 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잘 결정을 하겠죠. 아무튼 남과 북이 뭔가 날짜를 놓고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리선권 통전부장입니다. 북한 측 기자들 다 보는 데서 회담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측 조명근 통일장관은요. 거절을 하면서 완곡하게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기사에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리 위원장은 그 앞선 회담 때처럼 회담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신경전이 오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는 근본 바탕이고 그들이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따라 여론 방향이 달라지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와전될 수도 있다. 굉장히 언론의 역할을 잘 알고 있네요. 북한에서 과연 언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언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설득을 했으나 조명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위원장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건 약간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보죠.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지 말고 리성건 회담장 들었다 놨다. 조선일보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쓰였지만 확실히 리성건 통전부장이 어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담 공개하자 돌발 제안에 조명근 거절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요. 기자들한테 정상회담 날짜 기자들 궁금해야 취재할 만 나겠지.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여유만만한 발언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기자들이 취재할 맛이나 이러면 기자들이 속이 탑니다. 이 언론사 위에 이제 이 부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알아내라고 합니다. 자, 김철균 대변인. 어제 회담장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남과 북이 이제 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예. 회담을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예. 이제 북측에서 나온 이성건 위원장이 예. 회담장에서 공개회담을 그 제안을 하면서 예. 상당한 긴장감이 좀 있었죠. 예. 있었지만 그 조명균 장관이 예. 그 이성건 그 위원장을 좀 띄워주면서 나는 좀 쑥스러워서 당신보다 말을 좀 못하니 예. 나를 좀 봐준다는 차원에서 비공개를 합시다. 뭐 이렇게 좀 위트 있게 그런 넘어갔던 게 말을 하면서 아닌가. 거절하니까는 그걸 거절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본인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긴장감 예. 또 공개를 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제 하여튼 저는 그 생각보다 그 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통상적으로는 했는 구체적인 걸 좀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동 보도문에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예. 딱 아까 앵커께서 예. 말씀하셨던 대로 평양에서 한다. 그다음 기한은 9월 중에 한다. 9월 안에 한다. 예, 예. 그리고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했다. 예.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예. 우리 국민들 봤을 때는 그래도 비핵화를 라는 단어 하나 없고 예.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없어서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사실상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예. 북미 간에 폼페오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뭐 하나라도 내놔라 하는 미국 측과 예, 예. 예를 들면 핵무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예. 있는 프로토늄 그 농축 알루미늄 그러니까 우라늄 예. 그다음에 실제 핵무기 그 개수 뭐 이런 걸 이제 우선 신고를 해봐라. 신고하고 검증하고 예, 예. 그다음에 없애자 이런 예, 건데 신고를 해봐라라는 미국 측과 우리 신고하기 전에 일단 전쟁 상태를 중단하자,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북한 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 입장이 과연 어떤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팽팽한 점을 풀어낼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이제 9월 달 안에 예. 좀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미국이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 못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북한이 실질적인 뭔가의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는 예.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강고한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고 입장은 뭐 변함이 없이 그렇죠. 그냥 그런 갖고 입장인데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 제재 국면을 뭔가 어떻게 좀 돌파해보고 그러니까 싶어하는 뭔가 좀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그렇죠. 취하라고 지금 그래서 압박을 하고. 어제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어제 그 북측에서 온 철도 부상이라든가 예, 예. 남북 경협 관련된 분들이 대표로 많이 왔어요. 그럼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철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담이 분위기는 좋았으나 시간상으로 보면 10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오후 2시가 안 돼서 끝나서 3시간 남짓 정도에서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비교적. 그런데다가 이 공동 보도문 내용은 몇 문장 안 되는데요. 그나마도 정상회담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약간 추가하는 듯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분위기는 좋았으나 성과면에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남과 북이 뭔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추정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갑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툭 터놓고 되게 허심탄회하게 하자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생각만큼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웅 부단장님.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정상회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더 얘기를 뽑아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3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 그리고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은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 3차 뭐 정상회담에서도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핵화의 문제하고 경제 협력,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구축에서 우리 남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번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는 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자. 그리고 뭐 북측의 이성균 단장이나 우리 쪽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상당히 뭐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뭐 그렇게 결렬되거나 또는 아주 뭐 비관적인 그런 내용은 오히려 역으로 좀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뭔가 좀 못한. 괜찮은 게 진행 중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와 이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매파 또 네오콘을 주축으로 한 그런 강경파의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북미 간의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의 관계 비핵화하고 이제 그 체제의 안전 보장 이게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내부적인 문제인 측면도 일면이 있단 말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말하는 것을 꼭 우리 쪽 입장에서 강경하게 이렇게 틀 것만은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특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하고에 있어서 좀 주도적이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북한의 이성균 단장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뭐 하다못해 뭐 통신선 하나를 정비하는 것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태도를 보여줘서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북한의 신뢰를 심어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좀 능동적이고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 특수한 그런 측면을 미국하고의 입장에서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를 다뤄봤는데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지금 벌써 오전 8시 22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주제 좀 속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